코로나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청년들을 엄청나게 이제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통제하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보면 바로 총살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전국에서 그게 다 실시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이제 약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도 이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기 전까지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 드라마를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근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훈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불과 2년 전에 동해로 배를 타고 오신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23년 10월에 동해로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한 강규리입니다. 아, 네, 동해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가족이 오신 건가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사시던 곳, 그리고 또 고향이라든지. 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왔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평양에서, 그리고 말투가 여기 와서 많이 고쳤다는 것보다도 평양 말투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여성은 왜 선글라스 끼고 있냐, 뭐 건방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에 계시는 가족분들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본인은 북한의 실상을 좀 알리고 싶은데 얼굴이 나오면은 또 북한에 계시는 분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완전 처리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북한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그럼요, 거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처녀가 동해바다로 배를 타고 탈북할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오늘 조곤조곤 한번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배를 타고 탈북하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평양에서 탁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체육 선수다 보니까 탁구 레슨을 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돈을 벌다 보면 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 탁구를 칠 때 이제 배울 때 저한테서 배우는 분이 배운용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배 선주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하루에 얼마 벌어요? 하니까 하루에 못해도 5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벌이가 있다고? 저는 하루에 최고 벌어야 15만 원이었거든요. 그냥 평균, 네. 평균 그냥 뭐 8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을 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나만의 그래도 긍지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5천 원도 벌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술로서 벌 수 있어서 정말 되게 나는 많이 벌다고 이제 긍지를 가졌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갑자기 탁구를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탁구 레슨 간두고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 배 선주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미쳤어? 너가 무슨 어린 나이에 배 선주를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를 좀 어떻게 이렇게 꺼득여서 배 선주를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배 선주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죠.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은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동안에 진짜 북한 사회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억압을 사람들을 많이 하는지 좀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 선주하실 때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 그때 22살이었어요. 22살의 선주라. 참, 뭐, 들을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3년에 오셨으니까 최근에 오신 거잖아요. 뭐 네. 북한에서 이제 있었던 코로나 상황도 다 직접적으로 북한에서 겪어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어쨌든 일단 차근차근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이제 TV를 많이 시청했어요. 그게 북한에서 이제 그 바닷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직접 송출하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KBS나 뭐 EBS나 그리고 6시 내 고향, 남북의 창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14살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접하니까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말라고 해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역시 이제 저도 황해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살던 지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TV를 다이렉트로 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진짜요? 많이 봤어요. 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 진짜요? 저는 그때 처음에 봤을 때 가 같다는 생각보다도 네. 처음에는 조금 적대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아, 진짜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네. 14살에 그 한국 TV를 보고 보자마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좀 약간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지방으로 내려왔잖아요. 아, 네네. 그 이유가 저희는 이제 외할머님이 정교를 믿으셨어요. 근데 북한이란 사회는 정교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할머니를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재판을 받고 온 가족이 이제 지방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지방으로 추방될 때 혹시 몇 살에 추방되셨어요? 제가 아마 5살 되게 어릴 때였던 것 어릴 같아요. 때네요. 예. 네. 근데 저희 가족은 이제 평양하고 지방 그때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앞이 캄캄했대요. 어떻게 살아야지?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터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이제 모르는데 그렇죠. 지방에 대해서 그 되게 캄캄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어나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은 북한 정부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감정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4살 어린 나이에 한국 TV를 보면서 네. 저 나라에 가고 싶다. 저는 집에서 김일성 원수님 그 김종일 장군님이라고 불러본 역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김일성, 김정일이 이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지. 전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방송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울지? 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방 사람들이 좀 거짓식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늘처럼 믿었던 거예요. 이제 몇 분들은 그래서 막 울고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죽었다고 그런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죽으면 그냥 진짜 좋은 환경이 뭔가 이제 변화될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막 할아버지한테 뛰어가서 할아버지 김종일이 죽었대. 너무 좋지 않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었대? 그러는 거예요. 막 그 정도까지 제가 어린 나이에. 근데 이상한 건 이제 친구들한테는 일도 그런 표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소문은 어때요? 한국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뭐 한국이 적대국이 막 이런 걸 저희는 다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화가 이제 한류가 많이 퍼지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하고 대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북한에 한국의 물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한국산이 최고다라고 이제 엄청가락을 내걸거든요. 그러면 최고라고? 네,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 이제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가 바닥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일도 없어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북한 청년들은 한국 문화를 이제 본 청년들은 누구나 다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몰래 야 우리 한국 드라마 너 좀 뭐 있니? 글쎄 뭐 좀 바꿔볼까? 뭐 이렇게 서로 이런 얘기가 오가면 오갔지. 그리고 나 한국에 누구 진짜 멋있더라 드라마 봤는데 걔 진짜 이민호 멋있지 않니? 너무 잘생겼어. 나 그 사람이랑 진짜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막 이런 진짜요? 얘기.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이면 너무 다 좋다. 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폐쇄된 네. 국가. 네. 완전 뭐 김씨 왕조 시대로 나가고 있는 북한 체제인데 네. 그런 폐쇄된 국가에서 한류를 누구나 근데 접할 수는 있나요? 원래 이전에는 2019년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접할 수는 있었어요. 그때 통계가 2010년이요? 19년도. 2019년도? 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친구면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냥 교환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서 들키지는 마 이렇게. 왜냐면 들키면 총살까지는 그때 안 했지만 이제 무기징역 이제 그리고 뭐
한 일부당 뭐 얼만큼 처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제한되는 게 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버는 건 버되 이제 걸리지 마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 코로나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청년들을 엄청나게 이제 저에게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통제하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보면 바로 총살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전국에서 그게 다 실시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이제 약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도 이거를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오기 전까지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 드라마를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는 분이 저를 찾는 거예요. 아, 너 어디 가? 하고 찾아가지고 배우님은 잘 되고 있니? 그래서 그냥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했더니 주몽이란 영화가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거주몽, 주몽. 예, 네, 거주몽 예. 드라마 없니? 그래서 북한에도 거주몽이라는 이제 있죠. 만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죠. 거주몽 만화를 왜 나한테서 찾지? 아니 놀리고 깔린 게 거주몽 만화인데 왜? 하니까 갑자기 아 진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게 너냐고 거주몽 거기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길바닥에 지금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세우고 지금 나는 이렇게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원들도 막 지나가고 오고 하는데 완전히 한국 드라마에 이제 환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MZ 세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갑자기 막 같이 이제 공범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조용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그래서 그 어떤 드라마를 좀 찾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그냥 콕 찍어서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남조선 그 애들 그 드라마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일도 없어요. 안 믿었거든요. 그분을 안 믿어서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딱 봐도 복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환을 해서 봤어요. 그때 이제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 USB에 있고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드라마들이 한 6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제목이 지금 힐러도 있고 그리고 거기 뭐가 있었지? 메이킨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한류 가지고 그런다는데 제가 2016년에 왔거든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한류를 많이 봤다고 했는데 제가 백gon구에 있었어요. 아, 진짜 백gon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네. 이제 황해도 지역에 살았고 지금 사시던 곳은 함경남도. 네. 함경남도 쪽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도지칼시나 네. 군에 보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죠? 무슨 봉사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CDR 팔고 북한 그 목란 비디오 팔고 맞아요. 하는 거 그런 아직 있어요?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있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평양에도 있었고, 평양에도 있어요. 그리고 네, 다 함흥에도 있었고, 원산에도 있고, 뭐 그런 약간 좀 그런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약간 USB를 기본 보고 그렇죠. 이제 네, 그 맞아요. 돌려서 알파는 안 보잖아요. 이제 알판 보는 시대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책을 파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하거든요. 책을? 네. 그래도 있긴 해요. 알판 아. 판매라고 이제 좀 있긴 하거든요. 아직 뭐 네. 그냥 그대로네요. 변액이 뭐 그렇게 제가 있을 때 그때 있었던 그 판매 그 CDR 판매하는 곳이 있나고 했더니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야 북한의 그렇게 열악한 전기 사정에서 어떻게 너네가 한국 드라마를 볼 수가 있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에 네. 대해서 저도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2023년에 오신 우리 규리 씨께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에는 이제 모든 게 중국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든 게 들여오다 보니까 북한에 불이 없다는 걸 알고 중국에서 이제 그래서 비판이라는 게 갑자기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와서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죠. 하루 정도 충전을 하면 또 하루 동안 그 액정 TV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 나는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TV를 접하고 그리고 해가 없는 흐린 날, 비 오는 날에는 또 TV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돈 많은 집들은 그 배터리를 한 몇 개씩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좀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도적불이라고 있어요. 이제 불이 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내면 그 불도 또 벌 수 있어요. 네, 그럼 배터리를 그 집에 또 다 맡겨서 충전을 걸고 돈을 좀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 북한에 이제 있는 대부분 분들이 TV를 이제 USB 드라마를 접할 수 있어요. 아, 네.
제가 설명드린 것과 뭐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태양열 비판이 들어오고 배터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TV 자체가 USB 네. 꽂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굳이 뭘 이렇게 걸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중국에서 장사를 되게 머리 쓰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보니까. 네. 이제 북한에서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인치로 얘기했어요. 17인치, 19인치 하면서. 아, 네. 그런 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요거 네. 작은 거 큰 거에 따라서. 아, 17촉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 촉이라고 했어요. 네, 뭐. 뭐 뭐 이건 지역마다 차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면 크면 클수록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면 됐죠. 네, 옛날에 노트텔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한다. 제가 있을 때마다 핸드폰 다 좋아했거든요, 북한에서. 아, 지금도 같죠. 지금도 같아요? 북한의 핸드폰을 열망하죠. 좋은 거를.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북한에서 말하는 장마당 세대들이 네. 한국의 어떤 거를 가장 좋아하는지.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거의나 이제 90%가 거의나 좋아할 것 같고요. 북한 인구의 90%가 좋아할 것 같다. 이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직도.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좀